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UC 버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에 주위 친구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실 분의 성함은 MKU G님인데요. M쿡님? 모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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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학부 4학년으로 이제 졸업까지 이제 한 학기 정도 더 남았는데요. 음, 이제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 과는 일단 물리학과고요. 음, 근데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이, 원래는 그 물리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냥 공부하는 게 이제 재밌어가지고, 그냥 계속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근데 이제 대학원 분야를 이제 막상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설명 같은 거를 봐도, 연구실의 설명 같은 걸 봐도, 막상 이렇게 흥미를 그렇게 끌리는 분야가 없고, 음, 만약에 끌리는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양자중력 관련된 이제 그런 쪽이 끌렸는데, 근데 이쪽 분야는 이제 또 너무 좁은 분야여가지고, 음, 이쪽 분야로 이제 진로 선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 역량, 관심은 거기가 있긴 하지만, 제 역량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가지고, 음, 그쪽으로 이제 박사까지 딴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제 이후에 진로가 이제 또 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좀 현실을 보고 좀 관심은 좀 덜 달았더라도 좀 약간 전망이 좀 괜찮은 분야를 선택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어가지고 먹고 고민을 살기 요즘에 좀, 힘들죠. 아, 네네. 참 힘들다. 우리 학생들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고민도 너무 많고. 에휴, 뭐 제가 신청한 글 봤는데 그 네네. 유튜브에서 저를 봤다고 했는데 뭐 어떤 영상으로 처음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대학원 연구 분야 연구실 검색하다가 아, 그게 그래요? 떠서 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영상이 재미있었어요? 뭐 도움이 됐으니까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멘토링 하신 영상 봤는데 음, 저도 이거를 직접 받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의 멘토링을 들어보니까 조금 재미있게 들리고 되게 유익했나 보네요. 그래도. 네네네. 네. 아휴, 쉽지 않네요. 제가 물리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연도 길게 올려주셨고 오래 기다려주셨으니까 저도 되게 저 정말 이게 좀 멘토링이 처음엔 쉬웠거든요. 제가 이거 4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이거를 일주일도 안 네. 빼먹고. 근데 처음에는 할만했어요. 이 질문이 간단한 수준이었어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제 지난 영상을 다 보고 오잖아요. 네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꾸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막 그 감정 소모가 좀 많아요. 이게. 근데 정말 제가 본인의 상황이라고 한번 정말 대입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멘토링 해볼게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네네.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겠고 사연을 올려주셨으니까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대학원 진로 고민으로 유튜브를 찾아보던 중 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멘토링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리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는 4학년 학부생입니다. 이제 졸업 이후에 대학원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물리가 좋아서 공부를 했고 학부 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져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지원할 시기가 되어서 뒤늦게 물리학과 대학원의 연구 분야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정보에 대해 알아봐도 무슨 내용을 연구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관련 내용을 읽더라도 흥미가 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관심이 끌리는 분야는 양자 중력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을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양자 중력에 관심은 생기지만 이 분야에서 살아남을 역량이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원의 연구 분야를 관심 있는 분야로 선택해야 할지, 관심이 별로 없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다른 분야로 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두 번째, 최근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부족한 것이 보이며 오히려 이해됐다고 생각했던 것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만 발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대학원 진학을 해도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졸업 후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하지 않고 혼자서 반년에서 1년 정도 따로 더 공부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갑준표님의 멘토링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참 겸손하게 적어주셨어요. 일단 정말 간단하게 딱 핵심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질문 1.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양자중력이라고 해서 본인이 관심은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을지 못할 것 같고, 물리학에 있는 다른 연구 분야는 좀 해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라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딱히 뭐 성공 가능성이 다 높은 그 분야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래 남아있어서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 오래 남아있으려면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한다는 거에 반대말은 싫어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싫어하지만 않으면은 계속 끈기 있게 하면은 좋아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바이브 하면은 성공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도 존재하지 않고요. 뭐 성공을 못할 분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질문 2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해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이해 안 된 것 같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히려 본인에게 되게 뿌듯해 하셔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면 나는 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셨을 텐데, 그래도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던 게 내 착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즉슨 본인이 제대로 공부를 오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더 공부할 시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잘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꾸준히 서바이브하고 살아남으시면은 남아 계시는 거니까 성공하게 되시는 거예요. 별거 있겠어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2개 답변 드렸는데 만족하세요? 네네. 근데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관심이 가는 분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변에서 하는 말은 이제 이론 물리는 진짜 약간 천재들만 가는 거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다시 한번요. 그래서 안 만약에 들려가지고. 이론 이론 물리 쪽 분야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여기는 대부분 흔히 말하는 천재들만 이렇게 좀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간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좋아했던 거긴 하지만 이제 비교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좋아했던 게 싫어질까 봐 약간 그런 걱정도 있긴 한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아니, 좀 하면 이해는 좋을지. 돼요. 이해는 네, 돼요. 네, 근데 진짜 딱 봤는데, 딱 사이즈 각을 봤는데 이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거 똑똑한 거예요. 그것도 딱 봤는데 내가 뭐지, 뭐 내가 개미인데 저기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개미 한 마리가 고양이 잡을 수 있어요? 딱 봐도 못하죠. 그럼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근데 본인이 한 개미 정도 사이즈인데 저기 보면은 한 뭐 귀뚜라미 정도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못할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땐. 근데 이게 연구라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미가 수천 마리 모여도 고양이 한 마리는 못 이기겠지만, 그래도 개미가 한 100마리 이렇게 몰리면은 귀뚜라미 한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론 물리 양자중력 제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 거예요. 딱 사이즈 딱 봤는데, 각을 딱 봤는데 본인이 개미인 입장에서 그게 고양이처럼 보이는지 귀뚜라미처럼 보이는지, 그럼 조금 할만한데, 해볼만한데라고 보이면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좀 무책임한 네.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리고 죄송한데 본인 어디 학교 다니는지를 저 DM으로 좀 알려주실래요? 아, 네. 그거를 제가 뭐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한번 참고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도 그게 있어요. 신기하네. 이게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점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거 좀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MK 유진님. 네. 대학원을 지원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대학원에 붙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네. 본인이 네. 깜냥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건요. 그거 딱 지원해 보면 알아요. 딱 지원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학교로 뭔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보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래도 물리학과에서 하고 싶은 연구 분야인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교육 환경에 있는 학교에 붙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아예 만약에 본인의 그게 지금 이게 할 법한 건지 못할 건지 아까 뭐 고양이 얘기도 하고 뭐 개미 얘기도 했잖아요. 개미가 지원하면은 아마 이제 뭐 고양이가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에는 못 갈 겁니다. 아마 딱 교수님이 파악할 거거든요. 뭐 학점이 뭐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뭔가 딱 보여서 안 될 거는 건 딱 제3자에 의해서 되게 쉽게 체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 어디까지 붙을 수 있는지를 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원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편한 방법이에요. 네네네. 남들이 결정해 주는 네. 거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다고 치면 지원해 보는 거예요. 지원해 봤는데 막 지원했는데 다 안 돼. 막 카이스트 물리도 안 되고 서울대 물리도 안 되고 고려대학교 물리도 안 되고 뭐 한양대 물리도 안 되고 성균관대 물리도 안 되고 이러면은 계속 내려가다 보면 아예 안 되겠네 싶으면은 뭐 아유 내 길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남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 본인이 막 연구에 대해서 진심은 아니니까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노력해가지고 지원을 해보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네네.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그냥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대학원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근데 뭐 그런 거죠. 양자 중력에 관심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마치 내가 뭐 뉴진스 미니진 기자회견에 관심을 갖는 정도 수준의 그냥 그 정도의 관심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이게 좋아서 하는 건지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좀 재밌어 보이는 그 정도인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보고 나서 붙은 다음에 고민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학기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원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으면 대학원을 지원해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내가 대학원을 갈까 말까 고민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원을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학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면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지원을 한번 해보고요. 내가 깔 수 있는 패가 뭔지를 쫙 펼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후의 진로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하고 네. 있는 게 맞아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딱 보면은 얘는 깊게 공부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하고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정말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남을 무시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성숙이 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미 스스로 내가 아는 게 많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겸손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성숙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때문에 공부를 접는다든가 이런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걸 즐겨야 돼요. 박사나 연구자는 원래 실패를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안 되는데 뭐 에휴 또 이거 왔구나 이래요. 또 안 되면 또 아휴, 왔네 또 이러면서 또 하고 그래요. 뭐 잘 되면 좋지 뭐. 근데 뭐 그렇게 맨날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의 연속에서 또 가끔 이제 조금 뭐 작은 성공도 있는 거고 작은 성공이 모여서 또 큰 성공을 만들고 그러면서 인생이 또 행복해졌다가 또 슬퍼졌다가 또 다시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거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네네. 또 질문 있으시면 더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그 대학원 이제 준비를 이제 앞두고 있긴 한데, 음,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외부 활동 같은 건 없고, 일단 학점 관리 정도만 계속 하고 있긴 했었는데, 음.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외부 활동에 좀 힘을 쏟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공부를 좀 더 이렇게 다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학점이 몇 그것도 점 한번 정도 돼요? 좀 그 채팅으로 치면 돼요. 아, 예, 예, 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뭐 채팅을 주셔도 되고. 그 전체 평균으로는 4.3이고, 예. 전공 평균만 따지자면 전공은 4.5로 계속 유지 중. 완전 A뿔 막 받으셨나 봐요. 네, 그러면요. 그 일단 당연히 뭐 제 영상 다른 걸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학원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연구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학부 네, 인턴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학점 관리도 이미 다 쓰셨고 하니까 이제 학부 인턴 같은 걸 하면서 연구에 대한 경험을 좀 쌓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관련 수업도 들으면 좋고요. 대학원에 만약에 물리학과 대학원의 수업을 미리 학부 때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뭘 해야 될까요?라기보다도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 최고의 그 대학원 프로그램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냐? 그럼 이제 뭐 컨택도 하고 대학원 학부 인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예.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네. 그럼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는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뭐 한번 지원해 보세요. 대학원을 갈까 말까 네네.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안 갈 사람들은 살짝 뭐 대학원을 갈까 말까라는 고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한번 가볼까라고 하면은 한번 지원해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깜냥 평가가 스스로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뭐 여기저기 다 지원해 보시고 안 되면 이제 그거 딱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대학원 안 가면은 뭐 취업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일단 그냥 대학원 갈 생각부터 일단 없었어가지고, 네. 취업은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원을 만약에 안 가면은 뭐 하려고 하셨어요? 대학원 안 가면 일단 취업, 당연히 취업할 생각이긴 했었는데, 근데 일단 무조건 대학원은 꼭 가야겠다라고 계속 지금까지 맨날 생각하고 왔다가, 그럼 대학원 가셔야죠. 이제, 네, 그냥 대학원 자체는 그거는 정해진 거였군요. 결국은. 네네. 근데 분야의 이제 뭔가 문제였군요. 네, 네네. 관심 있는 분야로 선택하십시오. 근데 관심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뭐 무슨 뭐 미니진이 뭐 기자회견 했다 뭐 관심 가네 이 정도의 관심인지 뭐 아니면은 본인이 진짜 이걸 공부하고 싶다 이런 관심인지를 모르잖아요. 아마 나도 당연히 모르고 본인 스스로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뭐 알아야 알지.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막 다 알고 나면은 재미 없어지고 원래 그런 게 똑같이 이치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재밌어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죽었다 깨나도 로봇은 하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남들은 그렇게 로봇이 막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닌 것만 지우시면 돼요. 아닌 거를 지우시고요. 좋고 재밌어 보이는 걸 남기신 다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스스로 판단해서 그거를 딱 제끼면 좋긴 한데 그게 힘들면 내가 각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기는 해. 그러면 그걸로 지원을 해봐서
만약에 붙었다라고 하면요, 본인은 생각보다 해볼 법한 분야였던 거예요, 본인에겐. 왜냐면은 교수님은 바로 아시거든요. 그 정도 레벨이 되면 학생이 딱 지원했을 때, 야, 이거는 미안하지만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좀 물론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레 평가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레 짐작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참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각이 잘 안 나오는데 해볼 법한 연구고 하고 싶은 연구라면 열심히 지원해가지고 본인이 어디까지 붙을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나중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게 뭐 나중에 관심이 있어질 수도 있어서, 사실 연구 분야는 제가 봤을 때는 복불복의 성격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야를 가든 간에 내가 평생 이 하나의 분야로만 파가지고 연구를 하게 될 법이라는 건 없어요, 연구자에게. 그래서 정말 아닌 것만 지우고 뭐가 됐든 간에 재미있게 연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결국 박사라는 거는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 파는 과정인데, 이게 모든 어린이가 손을 잡고 한 바퀴를 돌면 다 뭐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 모든 분야의 학문도 파고 파다 보면은 결국 하나의 수학과 물리의 교집합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연구가 내 연구고 내 연구가 네 연구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결국 그냥 복불복이라 생각하고 이게 내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연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데 뭐 이론 물리 뭐 이런 거 어렵겠지만 그것도 뭐 다 사람이 하는 건데 뭐. 그리고 꼭 천재들만 뭐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해가지고 뭐 안 되면은 뭐 또 옮기면 되는 거고, 뭐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졸업해가지고 또 딴 거 일하면 되죠 뭐. 뭐 내가 꼭 거기서 무슨 뭐 논문을 쓰고 노벨상을 받아야 돼. 뭐 그렇게 인생을 뭐하러 피곤하게 살아요. 내가 행복하고 사는 거지 뭐.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뭐 하는 거지 뭐. 네? 졸업시켜주면 해주는 거고, 안 시켜주면은 뭐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뭐 다른 방법 찾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하러 뭐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확실히. 근데 만약에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학과잖아요. 네, 저는 공대란 말이에요. 저는 애초에 물리를 좋아했지만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취업도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선택이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순수 물리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 뭐 정출연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연구소가 됐든 아니면 뭐 사기업의 어떤 뭐가 됐든 다들 이렇게 직장은 다 구하시는 것 같아요. 막스 플랑크를 봐도 막스 플랑크 보면은 뭐 다 과학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어쨌든 독일의 막스 플랑크면은 물리, 화학, 생명 이쪽에서는 그래도 짱짱한 곳인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뭐 이론 물리를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생명을 하든 생화학을 하든 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또 다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또 다 지 살 길 살아서 가요. 찾아서 가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재밌게 공부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게 자꾸 한국에서의 그 환경과 한국에서의 조건과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뭐 취업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뭐 논문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걸로 고민하다 보면서 이게 막 자꾸 꿈이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뭐 내 친구들이나 뭐 박사한 애들이나 포닥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룹 리더나 교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이래저래 해서 또 다 가요, 어딘가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언젠가 뭐 하고 있겠죠, 뭐 어디서. 그래서 괜찮으실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물리학과이기도 하고 그 공부를 또 좀 잘해야지. 전공 평점이 4.3이고 전공만 했을 때 4.5면은 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참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고 조심스럽기는 한데, 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불안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불안해서. 네. 또 네. 궁금하신 거 없죠? 네네네.
어때 좀 이게 직접 참여해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확실히 일단 한번 해보자는 약간 좀 각오가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음, 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춘표 그 VIP 방에 들어오세요. 진짜로. 거기에 네네네. 공부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다 하는데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디스코드 이거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포럼 같은 것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프로젝트 같은 거에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거 하는지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이렇게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깨진 게 아니라 일부러 지금 블러 처리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네. 뭐 이분도 어쨌든 재료과기는 한데 그래도 물리학과 겸직하시는 교수님 밑으로 이번에 박사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네. 연구하는 걸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런 걸 자꾸 보면서 본인도 이렇게 자꾸 올려놓아 보세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정리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도 해보고 이게 주위 사람들 중에 막 물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같이 막 대학원 고민하는 사람들 없죠. 혼자서 하시죠 공부. 네네. 네네. 외롭지 않으세요? 확실히 정보 좀 얻기 힘든 거는 확실히 그건 좀 많이 힘들긴 한데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혼자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정보의 네. 문제가 아니라 좀 외롭지 않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네. 지금은 막 학점도 잘 나오고 그냥 하라는 대로 점수 공부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서강대학교에서 꽈탑하신 분하고 멘토링을 했을 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건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쓰고 내가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되게 불확실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불안해요, 그게.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학점이 잘 나오고 공부가 이해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내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가 되게 헷갈리고 불안해요. 근데 이게 네네네네. 성장이라는 게 이게 리니어하지 않고 이게 계단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내가 게임에서 몬스터 하나 잡으면 레벨 1업 되는 것처럼 이렇게 리니어하게 성장을 하면은 그냥 내가 지금 몬스터 하나를 잡으면 레벨이 올라가니까 안 불안하고 그냥 계속 몬스터만 잡으면 되는데 공부라는 거는 아무리 해도 성장이 이렇게 안 올라다가 갑자기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장이 보이지 않는 그 수평 구간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 뭐 느끼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혹여나 내가 막 뭔가 막 대학원에 대한 진로 고민이 생긴다든가 뭔가를 지원했는데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됐다든가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수평 구간에서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럴 때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잘 몰라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 수평 구간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보통 그냥 살죠. 일반 사람들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분명히 네네. 시련이 오고 슬럼프가 와요. 언젠가는 분명히 옵니다. 아마 지금 왔었으니까 저한테 온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럴 때 정말 주위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멘토링 참석해준 MK유진님 주위에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나와 비슷한 진로를 꿈꾸는 사람들을 옆에 자꾸 두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뭐 가춘표 네트워크가 네네. 됐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됐든 뭐 교수님 연구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지금까지 고민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답할 수 있는 그리고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한번 꼭 신경 써보세요.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요. 뭐 전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뭐 저도 당연히 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제가 물리 쪽이 아니라서 정말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네네. 없으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와주시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